선명한 파란색 동체에 또 노란색 날개를 가진 프로펠러 비행기 사진 여러 장인데요. 어떤 건 활주로에 서 있고 또 어떤 건 파란 하늘을 날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사진들 속 단서들을 하나씩 맞춰보면서 이 비행기의 정체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쳐 보는 겁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정말 재미있는 재료입니다. 언뜻 보면 그냥 박물관에 있을 법한 뭐랄까 오래된 비행기 같지만요. 사실 이건 그냥 사진이 아니라 한편의 압축된 역사서나 마찬가지거든요. 역사서요? 네, 색깔, 저기 보이는 표식, 날개 모양, 심지어는 바퀴까지 모든 디테일이 말을 걸어오고 있어요. 와, 기대되는데요? 좋습니다. 그럼 우선 땅 위에 서 있는 사진부터 자세히 보죠. 역시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건 색상입니다. 파란색이랑 노란색이라니 군용기인데 정말 특이하잖아요. 보통 위장색을 떠올리는데 말이죠. 네, 그렇죠. 혹시 바다나 특정 지형에서 작전하는 특수 목적이 있었을까요? 일부러 눈에 잘 띄게 하려고요? 아주 흥미로운 추측이십니다. 실제로 그런 목적의 도색도 있긴 한데요. 이 경우는 목적이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반대요? 네, 이건 적이 아니라 아군에게 잘 보이려는 목적이에요. 특히 지상에 있는 교관이나 주변의 다른 비행기들한테 나 여기 있다 하고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거죠. 아, 바로 훈련기 특유의 시인성 위주 도색입니다. 일부러 눈에 잘 띄게 만든 거군요. 숨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게 목적이라니. 저희가 아는 군용기랑은 개념이 완전히 다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저기 바퀴가 저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것도 비슷한 이유인가요? 튼튼해 보이긴 하는데 공기 저항이 심할 것 같아서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단순하고 튼튼해 보이는 바퀴가 두 번째 핵심 단서입니다. 단서요? 네, 이륙 후에 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접이식이 아니라 고정식 바퀴죠. 말씀하신 대로 공기 저항은 좀 불리하지만 구조가 훨씬 간단하고 튼튼해서 정비가 쉽거든요. 아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막 조종을 배우는 훈련생들의 서툰 착륙 충격을 잘 견뎌내야 했다는 점입니다. 아, 그렇죠. 초보 조종사들이니까요. 네, 수없이 반복되는 이착륙 훈련을 버텨내려면 이 편이 훨씬 실용적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밝은 색상이랑 고정식 바퀴 이 두 가지만 봐도 이 비행기는 빠르고 날렵한 전투기가 아니라 뭐랄까 이제 막 걸음마를 떼는 조종사들을 위한 안전제일 비행기라는 성격이 드러나네요. 바로 그겁니다. 초보 운전 차량에 초보 운전 스티커 붙이는 거랑 똑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죠. 와, 비유가 아주 딱 들어나갔네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탐정놀이 같아서 재밌어집니다. 기체 곳곳에 숫자랑 문양이 새겨져 있어요. 자기 이력서를 온몸에 붙이고 다니는 것 같아요. 날개에 있는 저 별 문양, 저게 제일 중요한 단서겠죠? 국정 마크일 테니까요. 맞습니다. 이제부터 암호 해독 시간이죠. 날개에 그려진 파란 원 안에 흰 별, 그리고 양옆으로 흰색 막대가 붙어 있잖아요. 네, 보여요. 저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 육군 항공대, 그러니까 US 아미 에어코어가 사용했던 공식 표식입니다. 아, 미군기였군요. 네, 더 정확히는 1943년 중반부터 종전까지 사용된 디자인이에요. 저 문양 하나만으로 국적과 활동 시대를 바로 좁힐 수 있는 겁니다. 아, 저 작은 문양 하나로 시대까지 바로 특정되는군요. 정말 타임캡슐 같은데요? 그렇죠. 그럼 꼬리 날개에 저 빨간색, 흰색 줄무늬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네, 꼬리 날개 줄무늬 역시 당시 미군기에서 흔히 볼 수 있던 식별 표식이고요. 그 아래 작게 쓰인 249319라는 숫자는 이 비행기 고유의 일련 번호, 즉 군용기 등록번호입니다. 아,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흔히 뷰로 넘버라고 부르죠. 이걸로 생산 시기나 배치 이력까지 추적할 수 있어요. 그럼 동체 옆에 엄청 크게 쓰인 숫자 44는 뭔가요? 저게 제일 눈에 띄는데요. 저건 아마도 소속된 비행훈련 부대를 나타내는 식별 번호일 겁니다. 아, 부대 번호? 네, 관제탑이나 지상 요원들이 멀리서 44번기 착륙 준비 중 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이름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온 단서들을 한번 종합해보죠. 1943년 중반 이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 육군 항공대 소속이었고 44번 식별번호를 가진 249319라는 고유번호의 초등훈련기. 와, 퍼즐 조각이 딱딱 맞아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그림이 아주 선명해졌어요. 네, 맞습니다.
사진 몇 장만으로 이 비행기의 출생증명서를 거의 다 복원해낸 셈이죠. 이제 초보 조종사를 위한 훈련기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비행 중인 사진 속 디자인도 새롭게 보이네요. 근데 동시에 새로운 질문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 조종석이 2개인데 덮개가 없어요. 아, 네. 개방형 조종석이죠. 요즘 비행기처럼 유리 덮개, 그러니까 캐너피가 아예 없네요. 저러면 엄청 춥고 시끄럽지 않았을까요? 물론 춥고 시끄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설계는 아까 말씀드린 교육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에 완벽하게 최적화된 결과물이에요. 교육이요. 네. 우선 앞뒤로 배치된 2인승 조종석, 이걸 텐덤 좌석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앞자리에 훈련생이 그리고 뒷자리에 교관이 탑승합니다. 아, 운전 연수 받을 때처럼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조수석에 보조 브레이크 있는 거랑 똑같죠. 조종관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교관이 바로 뒤에서 지켜보다가 위험한 순간에 즉시 개입할 수 있었어요. 아, 이해가 바로 되네요. 그럼 덮개가 없는 건 왜 그런 건가요? 덮개가 없는 개방형 조종석은 당시 초등훈련기의 표준과도 같았습니다. 여기에는 2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는 비상시에 조종사가 빨리 탈출하기 좋다는 점. 네. 둘째는,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데, 훈련생이 바람을 온몸으로 직접 맞으면서 비행의 감각을 몸으로 익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와, 바람을 직접 맞으면서 비행 감각을 익히라니 정말 상상만 해도 춥고 시끄러웠을 것 같아요. 요즘처럼 정밀한 계기판이 없던 시절이라 저런 훈련이 필수였겠군요. 그렇습니다. 계기판만 보고 나는 게 아니라 바람 소리, 피부에 닿는 공기의 압력, 이런 걸로 비행을 느끼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야말로 온몸으로 배우는 비행이었네요. 네, 말 그대로 하늘 위의 교실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날개가 동체 아래쪽에 붙어있는 저익기 설계 역시 안정적인 비행 특성을 제공해서 초보자들이 다루기 쉽게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비행기의 모든 디자인에는 어떻게 하면 조종을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담겨 있는 거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제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각도의 사진을 보니까요. 노란색 날개가 시원하게 뻗어 있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옆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 아주 안정적인 자세로 날고 있어요. 영화에서 보는 날렵한 전투기처럼 급격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아니라 뭐랄까 굉장히 정직하고 듬직하게 심지어는 좀 너그럽게 날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 너그럽다는 표현이 정말 정확합니다. 그런가요? 네, 이 비행기는 속도나 기동성보다는 안정성과 신뢰성에 초점을 맞춰 설계됐거든요. 날개 모양을 한번 보세요. 거의 직선에 가깝고 폭이 넓죠. 왜 그러냐? 이런 날개는 저속에서도 충분한 양력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막 비행을 배우는 훈련생들은 실수를 하기 마련이잖아요. 속도를 너무 줄인다거나 조작이 미숙해도 비행기가 쉽게 균형을 잃지 않고 어느 정도 용납해 줄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겁니다. 실수해도 괜찮아, 내가 좀 버텨줄게 하고 말하는 듯한 설계죠. 와, 굉장히 자상한 비행기였군요. 어릴 때 자전거 처음 배울 때 뒤에서 아버지가 잡아주시던 느낌이랑 비슷했을까요? 넘어질 것 같아도 꽉 붙들고 있다는 안정감이요. 네, 하늘 위에 든든한 보조바퀴 같은 존재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비행기가 수행했던 임무는 화려한 공중전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쵸. 훈련기니까. 네, 이착륙, 기본적인 선회, 또 실속에서 회복하는 훈련 같은 비행의 가장 기본적인 가나다라를 가르치는 것이었죠. 이 비행기를 무사히 졸업해야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중등, 고등 훈련기를 거쳐서 스피파이어나 머스탱 같은 전설적인 전투기 조종석에 앉을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 너그럽고 자상한 비행기가 결국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공중전을 치러야 할 조종사들을 키워낸 첫 번째 스승이었던 셈이네요. 그게 이 비행기가 가진 더 큰 역사적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민주주의의 병기창을 자처하면서 엄청난 양의 무기를 생산했지만 그 무기를 다룰 사람도 그만큼 필요했거든요. 단기간에 수만 명의 조종사를 길러내야 했죠. 바로 이 사진 속 비행기와 같은 수많은 훈련기들이 그 막중한 임무를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유럽과 태평양 하늘에서 활약했던 연합군 조종사 대부분이 바로 이런 비행기로 하늘을 나는 법을 처음 배웠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의미가 남다른 비행기였겠네요. 그럼요. 단순히 기계가 아니라 하늘에 대한 꿈을 실현시켜준 첫 파트너이자 전쟁터로 향하는 첫 관문이었을 겁니다. 사진 속의 저 평화로운 비행 모습 뒤에는 그런 치열한 시대의 역사가 배경으로 깔려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죠.
이 비행기가 2차 대전 당시 미 육군 항공대의 초등 훈련기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눈에 띄는 색상, 단순한 설계, 전부 안전한 교육이라는 목적을 위한 것이었고 기체 표식들은 그야말로 타임캡슐이었고요. 잠깐만요. 이 모든 단서를 종합해보니까 혹시 그 유명한 훈련기 아닌가요? 어떤 걸 말씀이시죠? 그 페어차일드 PTH-19 코넬이요. 제가 어디선가 본 기억이 나는데 개방형 조종석에 저익기 구조가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와, 정확합니다. 바로 그 비행기입니다. 와, 진짜네요. 2차 대전 당시 수만 명의 조종사를 길러낸 전설적인 영웅들의 요람 페어차일드 PT-19 코넬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와, 정말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진 기분입니다.